디젤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런 경고등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가솔린 차량만 타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디젤 차량을 오래 운행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요소수 경고등입니다. 디젤 차량은 이 요소수도 신경 써줘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클린 디젤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 클린 디젤을 가능하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요소수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발전하면서 배기가스의 양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확대되었습니다. 1952년 12월 런던에서 대규모 스모그가 발생하여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대기 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배기가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질 저하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배기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환경보호 운동이 성장하면서 대기오염과 공해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매연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도 있어서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 불완전 연소를 완전 연소를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PCV 밸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PCV 밸브는 불완전 연소된 가스를 흡입계통으로 넣어서 다시 연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배기가스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배기가스는 머플러를 통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오염물질을 비오염물질로 바꿀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촉매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타신 분들은 촉매가 깨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촉매 변환기라고도 불리는 촉매는 배기라인 앞단에 부착되어 있는 배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촉매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물질을 산화 반응을 일으켜 조금 덜 해로운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1975년 미국의 환경보호국은 모든 자동차의 촉매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이 시기쯤에 배기가스 제선원 장치 EGR도 개발되어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지만 상용차에 쓰이던 디젤 차량은 가솔린 차량보다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디젤 엔진에 특화된 후처리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후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 유로4부터 디젤 후처리 장치를 도입합니다. 디젤의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모아서 태우는 디젤 분진 필터 DPF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로5부터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기 위한 LNT, SCR을 장착하기에 이릅니다. 클린 디젤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한 것은 가솔린보다 이러한 정화장치를 많이 달아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CR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적 환원 촉매의 약자인 SCR은 배기가스의 요소수를 분사시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요소수는 요소 32.5%, 초순수 67.5%를 배합해 만들어집니다. 일반 물에 요소를 섞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도가 아주 높은 물에 섞어야 합니다. 순도가 낮은 요소수를 사용할 경우 SCR 시스템이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수리비가 국산차는 100만원, 수입차와 트럭의 경우 10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젤차가 비싼 이유도 이러한 SCR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요소수가 큰 수리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합니다. 글라츠블루는 뷰렉값 0.1%로 순도가 아주 높은 요소수입니다. 어떠한 요소수와 비교해서 최고 순도를 자랑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요소수는 연료 소비량 대비 5% 사용하며 차량의 운행 시간이 많으면 많은 요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요소수 보충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죠. 요소수를 넣지 않고 계속 운행한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불법 개조로 요소수를 분사하지 않도록 세팅한다면 SCR이 뜨거운 배기가스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결정적으로 질소산화물이 계속해서 나와 환경오염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결국 가솔린보다 디젤이 가성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디젤의 연료 효율을 아직까지 따라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디젤 게이트로 디젤 엔진의 이미지는 박살이 났지만 아직까지 상용차는 디젤 엔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디젤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이 요소수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